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명절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세요라는 덕담 많이 주고받으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부자의 기준. 네. 제가 사실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네. 한 10억 이상 일단 그리고 총 자산이 70억 정도 됐을 때 네.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라는 기준에 합당하다 이런 수치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저한테 그 부자의 기준은요, 그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을 고를 때요, 가격을 보지 않고 고르는 게 부자다. 저는 늘 가격표를 먼저 보고 이거 싸다 이렇게 먹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부자들도 다 이거 벌벌 떨면서 먹던데요. 진짜요? 예. 제가 아는 기준이 약간 뭔가 그 메뉴판 가격 안 보고 고른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누굴 만났을 때 내가 여유 있게 이제 식사나 커피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참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버지 통장 잔고를 보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한테 다 썼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만 믿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요즘은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참 다른데요. 우리가 모르는 부자의 비밀은 뭔지,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오늘 잘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로 부자학이라는 학문을 도입한 부자학 전문가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부자 되는 첫 번째 비결. 부자에게 밥을 20번 좀 사세요. 좀 적으세요. 우리 회장님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하면서 느낀 지식과 경험만 가르쳐 주세요. 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식과 경험. 좀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행한 일이 많이 옵니다. 본인도 이상한 병에 걸리고 힘드신 김밥 할머님이 세상을 돕고 이런 분들은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시고 실제가 그런 분들이 부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분들을 위한 과목이죠. 핵심은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풍만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부자의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부자학이죠. 부자학이다. 부자학이다. 우리 패널 분들이 부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돈 얘기는 조금 줄이시고 정신적인 거, 좀 깨끗하게 돈을 벌고 그다음에 좀 봉사하는 거, 사회에 좀 기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것이 부자의 조건입니다. 3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여유. 조금 아까 아버님이 통장 잔고 좀 모자라시는데 본인의 통장 잔고를 좀 늘리셔가지고 그거 조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저기 우리 남들에게 모자를 사서 선물하시거나 조금 이웃에게 돕는 거. 그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치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3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사람은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몇만 명 안 될 것 같고 전 세계도 몇십만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찰이 얼마고 총 자산이 70억 이런 정도로 치면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여유 있는 분들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계시니까 그럼 나머지 4,800명, 4,900만 명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최고의 국가인 부자 국가인 미국도 지금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좀 여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여유는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뭐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도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하루에 12,000원만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뭐 빌딩을 7개인가 가지셨는데도 저에게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빌딩을 한꺼번에 더블로 늘리는 방법을 좀 설명해달라. 더블로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욕심의 한도는 끝도 없네요. 네, 욕심의 한도가 없고 근데 좀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행한 일이 많이 옵니다. 본인도 이상한 병에 걸리고 100만 명 중에서도 안 걸리는 병에도 걸리고 또 가족 중에서 좀 일찍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래오래 남들을 도와주시는 분, 특히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 방송에 많이 나오죠. 네. 뭐 주소게 되면 뭐 많은 이름 안 내고 그다음 우리 힘드신 김밥 할머님이 세상을 돕고 이런 분들은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시고 실제가 그런 분들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려면 종교를 잘 믿어야 됩니다. 최고의 종교인들이 진짜 부자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영 박사를 했고 그때 경영 박사를 할 때 우리 미국인 교수님에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에게 물건 파는 법을 제가 배워가서 한국에 와서 그걸 수로 가지고 부자 마케팅을 만들었습니다. 부자 마케팅을 만들었는데 서울여대에서 2003년도에 교양 과목을 만드는데 부자 마케팅에 관심 있을 학생은 뭐 얼마 없고 근데 뭐 국문과나 식품과나 체육과 학생이 부자 마케팅에 관심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전교 학생들이 관심 있을 과목을 만들어라 해서 제가 마케팅을 띄고 학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자학이 된 겁니다. 부자학? 네. 부자학이요? 네. 아, 제가 좀 생소한 게 부자학이라는 단어는 사실 처음 들어보시죠? 뭐 인문학이나 뭐 경제학 이런 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부자학은 정확하게 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럼 부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부자심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부자학은 제가 만들었고 부자학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사회적인 것을 포함하는 그런 부자인데 이 개인이 아니고 가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얘기할 때 부잣집 하잖아요. 네. 그건 스웨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기 남미의 페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잣집이고 부잣집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부자들을 공부하는 거냐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을 공부하는 둘 다 다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좀 깨끗한 부자, 진정한 부자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 깨끗한 부자. 우리 네 분도 현재 뭐 깨끗한 부자이실 수도 있고 혹시 아니신 분은 미래에 깨끗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모든 분들을 위한 과목이죠. 핵심은 이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풍만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부자의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부자학이죠. 부자학이다. 부자학이다. 그리고 교수님 부자십니까? 저는 이제 그 대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네 분이 말씀하신 기준에는 상당한 기준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 제 부작을 들은 수만 명의 학생들이 답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부자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힘드신 분들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모를 텐데 그렇게 하실 거고 또 제가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부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부자학을 공부하냐.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님이 수십 분인데 저보아서 특강을 부자학을 하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큰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에서는 그 대학교 교수님만 불러서 특강을 듣는데요. 저는 그 대학교 교수님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기분 좋게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아까 유명한 교수님들이 앉으셨는데 경제과 교수님들이 앉으셨는데 뭐 아주 공부도 잘하셨고 유명하신 뭐 노벨상에 가까울 분들이 앉으셨는데 질문을 다 마지막에 그분들은 식사하시면서 듣고 제가 하고 나서 50분 하고 마지막에 질문이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스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노라고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는 저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힘들 때는 뭐 양말이 뭐 이렇게 구멍 난 것도 신고 다닐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자동차가 뭐 찌그러질 있을 때도 있고 또 좋은 일 할 때는 제가 15,000명을 다 내 돈으로 밥도 먹일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교수시네요. 근데 우스갯소리란 건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이제 질문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아닌 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편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너무 진지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금 뭐이 신문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예. 부자학을 처음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교양 학문인지 그게 궁금해요. 예, 많습니다. 뭐 2004년도에 350명씩 들어 꽉꽉 채웠는데 네. 2022년 2학기 작년에 200명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너무 부장만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학생 수를 350에서 200명으로 줄였습니다. 10년 전에. 그래도 뭐 거의 20년 동안 거의 풀로 꽉꽉 찼는데 한 2번인가 이렇게 폐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업 시간이 변경이 갑자기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거 말고는 그러고 됐습니다. 예. 네. 와. 교수님 그러면은 이 부자 강의를 이렇게 잘 들으면은 재테크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정한 부자들은 돈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수십 년째 뵙는 회장님 계신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가의 부자인데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같이 있을 때고 도 더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냥 우리 딸이 힘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돌직구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잘 들으면 현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부자에다 현금도 합해서 될 수 있게 제가 마음의 현금을 얻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자 만들어준다 이거죠. 너무 현금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대담함이라고 있죠. 대담함. 이게 필요합니다. 대담함이 뭐냐면 제가 우리 부자 개념의 충복향이라고 만듭니다. 여기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교의 경전들을 보면서 이제 만든 단어인데 충복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의 그 대담함입니다. 이 충복향이는 그다음에 영어 단어도 없어서 제가 만든 데입니다. 유포리나이제이션. 구글에서 치면 안 나옵니다. 유포리나이제이션 치면은 밑에 한동철이 만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수만 번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후추파라는 개념이 있던데 후추파. 네, 구글에 치면 후추파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회장님이랑 교수님 중 몇 분 철학과 교수님하고 식품과 교수님 저한테 후추파를 보고 베낀 거냐 해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후추파요? 추파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의 뻔합니다. 아주 얄밉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다. 근데 전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네, 500만 명 중에서 뭐 거의 그리고 전 세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칠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나 뭐 중국 이 정도. 중국은 인구 수에 비해서는 적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한 14% 되고 미국도 4%밖에 안 되는데 유태인이 제일 많은데 유태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던 후추파가 뻔뻔함이라는 겁니다. 뻔뻔함. 물질은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느 주식을 사갖고 뭐 대박을 따따블 내셨다 그렇게 되면 그 따따블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물질은 항상 전 세계 모든 물질은 물질로 부자, 돈의 부자가 되다 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보죠. 우리 만두가게 크게 하시면 동네 사람들이 힘들어지시고 정신을 풍만하게 가지고 물질은 적절하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그 뻔뻔하면 어떤 거냐. 우리 회장께서 하신 대로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가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약간의 뻔뻔함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추구를 한다. 뭐 우리 어떤 분께서는 보험을 팔기 위해서 15번을 찾아갔다. 제가 이따 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첫 번째 비결.
부자에게 밥을 20번 좀 사세요. 좀 적으세요. 부자에게 밥을 20번을 사세요. 그렇죠. 저한테 수분은 사세요. 예, 선배님 사겠습니다. 네. 저한테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단 아무런 조건을 걸지 말고 20번을 사는 동안에 돈 내기를 절대로 하지만 안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분이 왜 밥을 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뭐라고 그러죠? 우리 회장님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하면서 느낀 지식과 경험만 가르쳐 주세요. 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식과 경험. 밥을 20번. 예, 잠깐만 회장님 뭐 회장님이든 사모님이든 아는 분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부자한테 네, 그 부자한테 경험과 뭐요? 지혜를 얻고 싶다. 경험과 지혜. 네. 그게 돈이 됩니다. 그 밥 메뉴 상관없습니까? 뭐 샤브샤브도 되고 다 아무나 사세요. 비빔밥 뭐 잘 드시고 쫄면 다 되는 거죠. 잘 드시고 뭐 식사 끝나고 나오면서 경험과 지혜 얘기합니까? 아니면 들어가면서? 뭐 들어가면서 하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부자 되고 싶긴 하다. 메뉴 보면서 뭐 드시겠어요 하다가 저 그런데 지혜가 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예, 그 지혜를 배우시면은 뭐 저도 한번 제가 어느 회장님한테 많은 거 하고 그 회장님은 우리 와서 뭐 특강도 많이 하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끝나기 전에 술도 많이 드셨는데 선물 하나 주겠다고 딱 2마디 하셨습니다. 네. 그걸 제가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50평짜리 아파트를 그저 산 적이 있습니다. 왜?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야, 진짜. 2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 비결만 알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그분의 어떤 경험들, 그러니까 물질로 좀 많이 모으신 분들은 그분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중퇴든 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거는 학력하고 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학력하고 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뭐 S대 나와서 부자가 되고 K대 나와서 부자가 됐다는 거는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실 때 들인 노력을 여러분이 조금 덜 들인 거지 그 정도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자수성가 부자들의 평균 학력이 중졸이 잘 안 됩니다. 자수성가가요? 예. 그래 우리가 부자 될 수가 없다 배워서. 괜히 배웠어. 근데 어쩌다 이분들이 많이 배웠죠? 이분들이 박사님 소리 있는데 명예 박사를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대학들에 그래서 명예 박사 받으신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돈은 필요한 만큼만 버세요. 필요한 만큼만요? 너무 많이 벌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벌고 싶은데 그것도 못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많이 지금 정부가 아파트 2개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시고. 뭐 통장도 104개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한 2-3개만 가지시고. 아니 이동엽 씨가 지금 집이 지금 5채가 넘어요. 그러면 그건 정부의 제가요? 오피스텔 포함해서 지금. 안 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게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이 좀 나오면 좋고 혹시 비정규직이시면 좀 비정규직을 한 2-3개를 하시면서 해서 하고는 좀 조그만 여유, 그 여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많은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첫 번째 결혼을 하라. 결혼. 근데 2003-4년도에는 대부분이 듣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혼인율을 올리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 딸도 그러고 수많은 학생들이 결혼 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큰일 나요. 근데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이 결혼이 되면은 결혼은 부부가 있고 양가가 있고 그래서 신뢰 관계가 생깁니다. 한 10여 명이. 그래서 부라는 게 정신에서 물질로 가다 보면 믿지 못하면은 돈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는 건데 요새는 우리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여대생들 보고 결혼이 좀 힘들면 절친을 하고 친해라. 안 되면 뭐 남동생하고 아니면 뭐 사촌 언니하고. 그러니까 절친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단 3-4명.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한 5명 되면은 물질적으로 충분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5명만 되면. 근데 제일 중요할 때가 제일 친했던 사람들이 보통 사기치거든요. 그거는 좀 물질 좀 모으고 나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물론 우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질로 커가다 보면 제일 무서운 적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부고 사촌이고 동업자고. 그게 물질이 적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는데 물질이 커가면서 그럽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 4명 중에서 이동엽 씨만 결혼을 했는데 이동엽 씨가 결혼하고 나서 돈을 많이 모으긴 했어요. 제가요? 아니 더 차분해지고 더 가정적 위주로 돌아가서 제가 총각 때 있던 돈보다 반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뭐 그다음에 사모님이랑 그다음에 자녀분이 어떤 그 돈이 없어지는 순간에 뭐 행복해지셨을 수도 있고 또 기분을 워낙 많이 하셨나 보네. 그분들은 엄청 행복해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방송하는데도 쇼핑하고 있습니다. 엄청 즐거워하고 있어요. 사모님도 사회인이다.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많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사회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통장이 좀 줄었고 우리 아까 아니 근데 제 친구들은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쓸데없이 총각 때 막 씀씀이가 컸었는데 그런 걸 많이 줄여서 더 좋다고 줄여야 하는 됩니다. 친구들도 있어요. 부자 되는 3가지 교훈을 먼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적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절약. 굉장히 선 가르침이시네요. 절약. 절약. 이거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창조. 창조. 협동. 협동. 아, 여기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협동을 안 하네. 절약은 먹는 거 말고는 사지 마세요, 일단. 그게 제일 좋은 교훈입니다. 창조는 항상 생각을 다르게 하세요. 다르게 하시고 뭐 설탕을 안 넣고 야채에서 단맛을 냈다. 뭐 그다음에 남들이 안 쓰는 방법을 쓴다. 그래서 항상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 3번째가 좀 정신적으로 해서 협동을 해야지 부가 좀 늡니다. 그래서 협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가족이 많아야 돼서 제가 결혼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저출산이고 결혼 안 하는 분자가 많은데 결혼을 안 하시게 되면 절친들, 동성애 절친들을 많이 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면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부자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면 이타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타란 행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남들을 많이 돕고 남들을 근데 종교 경전들에 보면 남들에게 도움을 줄 때 무기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름을 내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기명으로 많은 사람을 돕게 되면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저도 한 서너 번 겪어본 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종교를 믿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 부자들 중에 제가 만난 부자 중에는 90% 이상이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예수께서도 오른손이 도와준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마호메트께서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보다 500년 먼저 천국에 간다고 했다. 그다음에 우리 공자님께서도 남의 돈으로 함부로 얻어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면은 나는 검소하게 그러나 남들에게는 풍요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야, 이게 정말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얼마 전에 너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가문이 보통 이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문이 이어갈 때 인정을 베풀지 않았던 가문들은 큰 난이 일어날 때 6.25 때나 아니면 동학운동 때나 이럴 때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꼭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전 세계 지금 주식으로 뜨신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내가 돈을 벌어서 기부를 하는 건 나를 위한 일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혁명 때도 톨스토이가 봉사를 많이 한 부자였답니다. 러시아 혁명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이 톨스토이였고 동학혁명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이 경주 최부자 때였고 맞아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면 세상에 압니다. 근데 남에게 베풀지 않다가 자기가 많이 먹다 보면 이상한 병에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손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려면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자기 가족에게는 엄격합니다. 스웨덴 최고의 올렌버그라 그러는데 발렌베리 가문에서는 자녀들한테 2가지 교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는 대학은 니네 돈으로 나와라. 대학은 니네 돈으로. 남자애들은 해군을 반드시 가라. 해군. 해군? 군대를 가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다 보면 이게 점점 늘게 됩니다. 충청도에서 1,300원 들고 오셨다는 분이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뭐, 얼마 전에 뭐 세상에 뭐, 유명한 이제 외국계 펀드에게 재산을 다 매각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계속 세상을 돕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나 초등학교 나왔는데 지금은 박사가 돼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과 사회. 근데 많은 분들이 물질을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정신을 우선하시면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이소 회장께서 쓰셨던 책에 아주 간단한 표현이 나옵니다. 1,000원짜리 팔아서 3조를 벌었다. 아주 힘들게 1,000원짜리 팔아서 1,000원짜리 팔아서 10원 남으면 3조를 벌었다. 제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10원, 20원 남으면 팔아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대박을 낸다고 합니다. 대박을 내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100원, 200원, 300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길상사 근처에 살고 있는데 우리 거기서 어묵 팔고 붕어빵 파시는 분인데 뭐 빌딩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붕어빵 1,000원에 2개입니다. 네. 얼마 남을까요? 근데 빌딩이 있어요. 처음에는 주식 투자할 때 항상 그렇게 처음에 100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100원, 200원에 판단해라. 근데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그렇게 단타로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표현한다. 근데 외국이나 기관은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 안 합니다. 고객들이 맡긴 수조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할 때는 1,000원 남으면 파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돈이니까 뭐 손해봐도 상관없으니까 30년 기다리면 부자가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게, 아주 작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아주 작게 시작을 하시고 월급을 내서 부부가 아주 힘든 회사를 다녔는데도 공장하고 회사를 다니셨는데 지금 상당히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정말로 이렇게 작은 거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실제 여기 와서 제가 대부자, 소부자, 거짓부자라고 했는데 여기부터 예를 들면 부자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여성분이 2분 계셨었는데 명품을 너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을 너무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웠는데 우리 교수님이 스탠리 교수님이 미국의 부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부자들 명품을 딱 1개를 샀더라. 1개 사서 할머니가 딸에게, 딸이 며느리에게 줬다. 손주 며느리.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명품을 많이 사시고 그냥 남자분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주식에서 한 번에 번다고 해서 너무 많은 뭐 고버스를 사시고 마이너스 뭐 해서 너무 하세요. 거짓 부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상당히 죄송한 말인데 대학을 많이 다니는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대학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없죠. 근데 스스로 대학을 관둘 때 물어보면 제가 절대로 반대를 안 합니다. 지금 힘들면 대학교 좀 나중에 다녀도 됩니다. 우리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공수부대를 갔다. 월급 많이 준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또 고물상하는 동생을 도와가지고 폐차장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40몇 살에 고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석사까지 하셨습니다. 미장원으로 상당히 크게 되신 우리 분이 있는데 뭐 여대 앞에다 조그만 고등학교 중퇴하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보셨고 지금 제가 한번 만나니까 지금 사이버 고등학교를 다닌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힘든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 2가지를 안 하시면 됩니다. 뭐냐? 사교육 하실 필요 없고 2번째는 대학을 천천히 가면 됩니다. 대학을 천천히 가면 되고 여기 소부자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뭐 여러분이나 추가하고 저도 저 대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자는 절대로 종교적인 신앙이 없으면 못 됩니다.
제가 대부자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길상사라고. 제가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길상사를 두고 가신 우리 법정 스님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큰 교회를 명동에 있는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에 깨끗하신 거였죠. 우리 법정 스님이 책을 쓰신 유시화라는 시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여러 번 하셨던 얘기를 하는 거에 보면 아주 스님이 혼자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 대부자들은 전부 종교 지도자입니다. 물질이 많아가지고는 절대로 대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중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과 미국 사람. 경주 최부자 댁이 전 재산을 전부 대학에 냈죠. 영남대학교. 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최준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후손들이 이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지키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대학을 낸 거고 대학이 영원히 지켜줄 거다. 두 번째는 척핀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최고 부자일 겁니다. 지금 물질로는. 근데 그 면세점에서 세계 면세점을 다 쥐고 계셨는데 다 기부하셨죠. 다. 임대 아파트 사십니다. 임대 아파트 사시는데 빌 게이츠를 포함한 많은 그 미국의 부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많이 벌지 않고 많이 벌지 않은 종교적인 부자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데 좀 많이 벌었을 때도 전부 내는 경우. 근데 이렇게 이런 분처럼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 많아지면 가족들이 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들이 어떻게 할까 하면 절대로 가족에게 재산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요. 무기명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물질이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마시고 아까처럼 아파트 이렇게 5개 하지 마시고 하나도 없습니다. 3개만 하시고 3개만 하시고 2개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그 대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부자학을 공부는 하세요. 내가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쉬어야 돼. 네. 제가 펀드로 유명했다가 수천억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밥을 못 먹어서 제가 갈비를 사주는 분이 있는데 딱 한 가지에 망했어요. 탐욕입니다. 탐욕. 부자가 못 되는 거의 99%의 실패의 원인이 탐욕입니다. 탐욕. 종교 경전에서 모든 경전이 아주 그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요 정도만 되면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다음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는 돈. 네. 3번째, 종교의 희사. 종교에 낼 수 있는 돈.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거짓 부자. 부자가 아닌 분들의 특징을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부자들의 특징을 여러분이 배워서 우리 4분이 아주 훌륭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부자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거짓 부자가 뭐예요 도대체? 거짓 실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 실제 부자가 아닌데 너무 많이 돈을 빌려서 외식을 하고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좀 보험을 비싸게 파는 분들이 부자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만 해도 교수님이 부자 만나서 밥 20번 사라면서요. 예. 근데 아니 내가 허름하게 하고 가서 사야지 많이 입고 가서 이렇게 사면은 그분이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벌었나 그러고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름하게 사시고 그다음에 너무 비싼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본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소부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항상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데 절약 창조협동을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절약은 본인이 절약을 아주 심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재벌집이 아주 회장이었는데 창업주였는데 50년 된 슬리퍼를 본인이 신고 있었는데
외출했다 들어오니까 버렸다. 아주 호통을 쳤대요. 그 얘기 뭐냐? 50년 된 슬리퍼를 내가 신으니까 니네들도 조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약을 아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오렌 버핏의 절약 얘기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게 돈이 많고 수십 조를 기부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이 와서 아빠 부엌 고치게 4천만 원을 그냥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딸의 집에 갖고 부엌에 들어서 부엌을 이렇게 두들겨 보더니 쓸만한데 뭘 빌려줘.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자기가 10년 이상 타던 자동차를 기부를 했답니다. 그 얘기 뭐냐? 니네도 나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절약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절약. 엄청나게. 네. 그리고 엄청나야 되는구나. 한 가지 더 들으면 이제 은행에서 부행장님 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부행장님이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앞에서 사글세방에서 단칸방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육체노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수십 년 후에 거부가 된 거부가. 근데 이 은행에 이 은행 부행장님은 그 회사의 부행장이 됐는데 자기가 그분하고 수십 년을 사귀면서 절대로 돈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제가 근데 지금은 뭘 원하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가 비슷하대. 지금 그 부자하고 우리 자녀하고 결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뭐 인간의 욕심일 수 있으니까 돈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뭐 요새 가스비가 올랐는데 가스비 올랐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들어서 돈하고 될 수 있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 돈 얘기 꺼냅니까? 어쨌든 그분한테 돈 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한테 사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그분에게 지식을 받아가지고 배워서 다른 분들에게 벌어야죠. 네, 여기서 배워서 다른 데 가서 뽑으라는 얘기야. 뽑으라고. 부자가 되는 거는 부자의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냐? 힘드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건설회사 재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회사 누구한테, 아파트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판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서민들.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까? PC를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 판 겁니다. 부자가 부자에게 팔아서 돈을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몰랐네. 그렇네. 몰랐네.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다 우리 돈이야, 우리 돈. 그렇죠. 다 일반인 돈입니다. 야, 우리가 부자 만들어줬네. 그래, 우리가 다 해줬어. 그런데 그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 못한 거, 그리고 제가 생각 못했던 거, 그걸 창조를 한 겁니다. 제가 부자 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질문을 수백 번 들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부자 마케팅에서 마케팅 띄고 학을 붙였어. 근데 부자 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얘기 너무나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가 조금 부족해졌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은 풍족하지 않은데 미래는 풍족한 부자가 된다. 내가 오늘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빌딩이 7층짜리 있더라. 저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먼저 포기해서 안 되는 분들이 많고 먼저 부자처럼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 부자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재산은 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중요한 겁니다. 소득. 네. 여러분이 소득을 많이 늘리세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데서 돈이 들어오게 하세요. 한 달에. 똑같은 돈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시키는데 엄마한테만 용돈을 받지 말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반반 해서 받고 그다음에 뭐 알바도 하고 다. 근데 어떤 학생이 엄마가 카드도 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왜 제가 알바를 해야 돼요? 그건 엄마 돈이고 학생은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보다는 소득이 납니다. 재산은 나중에 짐이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탐을 냅니다. 맞아요. 재산은 내 목숨을 죽이는 아주 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돈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죠. 이게 이제 돈의 탐욕을 내가지고. 경제사범. 네, 경제사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암시적 명예. 여기 암시적 명예라는 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명예입니다. 종교 경전들이 하는 게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도와라. 근데 이름을 밝히고 도와야 나중에 세금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세금 환급을 받고 싶으면 무기명으로 하세요.
무기명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 환급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들 해주고 종교기관에들 내시고 일단 내시고 무기명으로 하고 그래서 돈으로 위세를 내려고 하면 본인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나는 뭐 1억짜리 자동차니 2억짜리 이러다 보면 돈 경쟁을 해갖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그 다음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주위, 친구, 가족과 모든 사람을 작은 부자. 이걸 하려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자가 된 게 부자 가문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데 가족 사업.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재벌들 전부 다 가족 다 그렇죠. 전부죠. 그러니까 뭐 월마트도 형제 5명이 자손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네 분이 가족같이 친한데 네 분이 동업을 하세요. 네 분이. 우리 하자. 네, 우리 동업을 하시는데 일정 미리 계약서를 만들어 주세요. 네. 언젠가는 싸우게 된다. 언젠가는 싸우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n분의 4분의 1로 하고 네. 그때 되면 알아서 헤어지자. 너무 크게 되면은 형제가 쌍둥이가 싸움을 하고 네. 30년 동안 너무 좋았던 부부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초등학교도 안 다니시고 해갖고 재산도 좀 모으시고 한 1,200억 모으신 분들이 불행해진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래 됩니까? 사모님은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뭐 자기 머리 잘라가지고 팔고 막 이러면서 남편분도 시멘트만 만지고 이러다 해서 한 10여 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네.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생긴 거예요. 사모님은 명품을 입고 네. 우리 딸은 음악 대학을 보내야겠다. 그 비싼 바이올린 음악 사주고 남편분께서는 조금 한눈을 파시고 술 먹고 이 세상에는 이쁜 여성도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다른 판단 그다음에 또 소박도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다가 갈라집니다.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걸 넘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 되다 조금 되면은 이제 폼 잡고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쓸 돈을 우리 형제랑 자손들 이렇게 도와주면은 내 자녀들이 언젠가는 이게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가 5명이다. 우리 4명을 보기 싫은 내 동생도 있고 그러지만 다 도와서 부자를 만들어 주면 내 자손들은 그 형제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위를 부자로 우리 동네를 부자로 만들면 부자 사회가 되고 여러분은 오래가는 부자가 될 겁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와.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제 교육도 필요는 한데 그 전에 먼저 정신 교육과 생활 교육. 생활 교육. 예. 부자와 빈자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인간이었는데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먼저 노력을 하자 한 게 부자가 된 거고 먼저 쓰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빈자가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이 실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핸드폰 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핸드폰을 없애세요. 그냥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핸드폰을 많이 보시다 보면 광고를 많이 봐서 물건을 자꾸 사게 됩니다. 맞아요.